빛의 이중성,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앞 동영상에서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영상에서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입니다. 자, 아이작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본인이 입자라고 믿었던 건 아니고, 빛이 입자라고 하면 회전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뉴턴은 알고는 있었어요. 뉴턴링이라는 대표적인 회전현상이 있죠. 그렇지만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뉴턴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뉴턴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동시대 사람인 하이언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호이겐스라고 배웠는데, 그 호이겐스 원리의 그 호이겐스예요.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뉴턴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펼쳤죠. 그리고 토마스 영, 그 유명한 토마스 영은 이중슬릿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는 걸 보였어요. 왜냐면 이중슬릿 간섭 실험은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는 걸 보였고, 이때부터 이제 파동이 우세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은 요런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물론 맥스웰 본인이 만든 건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후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고, 본인은 이런 형태로 만들진 않았어요. 아무튼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고, 이 맥스웰 방정식 중에 이 두 식을 가지고 이렇게 쪼물딱 하면 요 식이 나와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인터넷 뒤져보세요. 요 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려진 뮤제로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를 계산해보면 너무나 우연히도 그 당시에 알려졌던 빛의 속도의 역수하고 똑같아요. 빛의 속도 제곱의 역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려진 파동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동 방정식을 딱 비교를 해보면, 여기 속도의 제곱분의 1. 전기장이 그때 당시에 알려진 빛의 속도로 파동을 만들면서 공간에 전파되네를 맥스웰이 알았어요. 아마 맥스웰은 이거 깨달았을 때 막 엄청 기분이 째졌을 것 같다. 막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 주장을 했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파동을 이룬다. 그리고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루는 파동은 전자기파라고 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빛도 전자기파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가 직접 전자기파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고,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가 만든 그 전자기파의 속도를 측정해서 그게 그 당시에 알려진 빛의 속도랑 똑같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헤르츠가 전파를 만들고, 전파가 빛의 속도랑 똑같다는 걸까지 보이면서 파동 우세, 파동, 완전 빛은 파동이야 라고 결정타로 팍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굳게 믿었죠. 근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전자기파를 만드는 헤르츠의 이 실험을 통해서 아주 우연히도 광전 효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전 효과. 근데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광전 효과는 빛이 파동이라고 말을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전 효과는 뭐지? 빛이 파동이면 안 돼. 빛이 파동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리학자들은 빛이 당연히 파동이니까, 어떻게든지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으로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1905년에 기적의 해 기적의 해예요. 기적. 1905년에 이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광전 효과는 파동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빛은 입자라고 해야 돼. 그래야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 하고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초창기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효과 논문을 믿지 않았어요. 저 무슨 헛소리야. 빛은 파동인데 빛은 입자라니 무슨 헛소리야. 믿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빛은 입자가 됐어요. 빛이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파동에 대한 결정타를 팍 매기고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서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물리 현상이 관찰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은 입자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혼란이 왔어요. 야, 이게 뭐야? 빛은 입자의 파동이야. 빛은 입자의 파동이야. 엄청나게 혼란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구나. 빛은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담으로 이 이후로 그러면 파동이면 빛을 운반해주는 어떤 매질이 필요할 텐데 그 매질이 뭐냐 해서 그 매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헬슨 몰리 실험도 있고 로렌츠 변환도 있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특수 상대성이 일어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역시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도 1905년에 발표했어요. 1905년에 광전효과 논문을 발표하고 그 광전효과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게 이제 빛의 역사예요. 자, 그럼 이 빛의 역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과학을 왜 배우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과학을 알면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이 아니고 과학 기술인 거고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나 틀리나 이걸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배우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빛이 입자야 파동이야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논증하고 그 논증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300년? 3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천재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플로지스톤설 그리고 열소설, 칼로리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책이나 물리책이나 생물학책을 보면 이런 역사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근데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런 역사들에는 관심 없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결론, 지식만 관심이 있는데 지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왔던 그런 역사도 같이 알아두길 권해요. 그게 인류 역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써먹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길 원합니다. 마칠게요.